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재판,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날의 SK,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SK가 지금처럼 대기업이 될 수 없었지요. 그러면 부인이었던 노소영 관장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또 많이 도와주었지요. 당시에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 결혼한 이후에 얼마나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친척들이 얼마나 SK 최태원이를 도와주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울 수 있지요. 이혼을 하려면 그동안의 재산 정정당당하게 나누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태원 회장 무려 4조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억 먹고 떨어져 했다가 그야말로 노소영 관장이 작심을 하고 그냥 들여밟았지요. 자, 지금 최태원 재판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최태원 판결문 비공개 요청에 재판부 거부. 어떤 법조인 최태원 회장 망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요. 최태원 측 판결문 비공개 요청에 김시철 재판장 거부했다.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지요. 온 세상 사람들 다 알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2심 재판부에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선고 직전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용 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이 같은 최태원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비공개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김시철 재판장의 성격이 드러난 장면이란 평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김시철 재판장이 이끈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법정 576호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혼소송 사상 최대 재산 분할액은 김시철 재판장이 법대에 앉자마자 예고됐습니다. 판결 요지 낭독에 앞서 김시철 재판장이 판결문이 길어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부터 먼저 설명할 것인데 항소심 결론의 큰 틀은 1심의 위자료 1억 원은 지나치게 낮다. 끝과 재산 분할 대상은 1심에서 좁게 잡아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이 긴박하게 선고 이후 판결문 열람을 원천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가사 사건은 법원 예규상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은 원래 금지됩니다. 최 회장 측은 여기에 더해 법원 전산망을 통한 법관들의 열람권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노소영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까지 막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서로 맞섰습니다. 판결문 열람을 두고 양측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던 사이 김시철 재판장은 50여 분간 여지 낭독을 마친 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라 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법정에서 퇴장하자마자 지체 없이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의 판결문 원천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통상 판사들은 선고 이후 판결문을 내부 전산망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판결문은 동료 판사들 사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 절차가 까다롭고 종종 제한받는 것과 달리 판사들의 열람이 손쉬운 것은 재판 과정에서 법리, 사례 등을 연구하고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사소송의 경우 판사들의 열람권조차 원천 봉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처럼 당사자가 법원 내부 열람 금지 요청을 제기할 때입니다. 법원 내부로부터 구설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개 유명인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판결문은 게시되지 않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관 이혼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2020년 1월 임 전 고문 몫으로 141억 원의 재산 분할액이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법원 내에 판사들의 판결문 열람도 봉쇄되어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내부 전산망에 판결문을 올리지 말라는 요청은 당사자여도 법적 권한은 없는 요청이라면서도 다만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잖게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시철 재판장이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1심 재판부와 달리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불수용한 것과 더불어 약 200페이지 분량인 2심 판결문 내용도 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은 현대사 다시 읽기 수준으로 유공화국 시절을 살핀 판결문이라고 천평했습니다. 법정에서 읽힌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그룹 성장하기까지 유무형적 기여와 후광에 관해 훨씬 많은 사실과 주장, 판단을 총망라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법정에서 판결의 핵심적 내용을 쏟아내지 않았나 라며 김시철 재판장이 최태원 회장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법원 내부에 작심한 듯 선보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라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 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시철 재판장이 선고 당일 사실상 2심 심리 과정을 50여 분에 걸쳐 자세히 설명한 것부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혼 소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상 재산 분할액 등 최종 결정만 공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인지대, 변호사비 등 일체의 소송 비용도 최태원 회장 측에서 70%를 부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자 쓴 만큼 부담하라고 판단한 1심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최근 가사 소송들에서는 소송 비용 각출을 명령하는 게 트렌드라면서도 그럼에도 2심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 측이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임에도 1심, 2심에 걸쳐 재산 분할 청구액의 비례의
100억 원 가까운 인지대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 이 신문 1년 3개월 심리기간 중 검토 기록만 34,700쪽으로 1심보다 4배 정도 많은 양을 살폈습니다. 또 성명 요구, 법원이 사건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추가 설명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행위, 성명 요구가 단 2차례에 불과했던 1심과 달리 양측에 무려 28차례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시철 재판장은 앞선 판결에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폭넓게 물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1월 상간자의 사용한 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같은 해 6월, 이건 뭐 어쨌든 그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시철 재판관이 그냥 딱 한마디 아닙니까? 야, 최태원, 너 노소영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대통령 때문에 성공했는데 그런 의리를 배신해? 넌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노소영 관장이 그동안 이혼하는 과정에 바람을 피운 거 아닙니까? 수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러니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소리가 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원, 자업자득,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 말. 최태원 무조건 노소영에게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1조 원이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데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 3천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라며 모든 비용을 합치면 실제로는 2조 원 정도가 지출되니 그냥 최태원 회장은 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건 법무법인 세월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회사 오너는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그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산 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건 변호사는 1심에서는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 3천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다라며, 만약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다면 두 번째 안으로 주식 분할을 제한했어야 하지만 그것도 안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건 변호사는 끝으로 최태원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며, 언어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자, 벌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 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에서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20배로 크게 늘어난 금액. 그러니 재판부가 그냥 최태원을 지려 밟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